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2월 22일 월요일 전자신문 주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분류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 분류 시스템을 통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크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의무 공개를 법제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업자 또는 게임 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의 등급, 게임 내용 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인데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사업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쟁점은 이제 확률형 아이템인데요. 우연적 요소에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양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고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행성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소개를 좀 드렸던 그러니까 해외 게임사의 갑질을 막고자 도입한 국내 대리인 의무화도 쟁점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뭐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중립 성 관련돼서도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CP의 일정 부분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 규정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내 어떤 기업들만 역차별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부분은 이제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금지 국가는 지금 현재 없다. 네, 그래서 통신사가 CP에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라는 기사이고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네덜란드 어떤 사례들을 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부분들을 좀 피력한 기사가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가 오히려 좀 축소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정책 반쪽짜리 정책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민간 부분에 한해선 마이데이터 관련된 전송 데이터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공 데이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보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마이데이터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공동기관 등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원칙과 더불어 마이데이터의 어떤 그 전송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범위를 행정정보, 그러니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로 제한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데이터의 범위가 좀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좀 있는데요. 그 납세 정보나 의료 정보, 가족 정보 등 이런 정보들이 폭넓게 좀 공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에 좀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마이데이터가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주고 그 정보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어떤 애초에 취지를 좀 봤을 때는 앞장서야 될 이 공공기관 자체가 너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아마 공공인증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셨을 텐데 그게 지난 작년부터는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인증서라고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결제원이 상용화한 클라우드 공인인증서를 상용화했고 서비스 2달 만에 발급한 360만 건 정도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동인증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PC를 포맷하거나 뭐 이랬을 땐 또 재발급 받아야 되는
불편함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형태의 인증서를 활용하면서 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과 증권용으로 분리돼서 있었던 공인인증서가 통합된 부분들은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됨으로써 네, 보안성을 극대화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에서 한 5년 안에는 기존의 공공인증서와 뱅크사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 형태의 금융인증서로 통합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 CITS를 실제로 구축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전시가 자율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내용이고요. 대전시의 대전과 그 세종 CITS 시범사업 연계 구간과 그리고 사고 다발 구간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CITS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교통체계 구성 요소 간 끊김없는 통신으로 전방 돌발 상황과 주변 차량 정보를 송수신해서 운전자가 위험 요소를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미래형 교통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ITS가 현장 교통 정보, 그러니까 뭐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집해서 이를 가공하고 이제 현장의 어떤 뭐 사이니지나 아니면 뭐 전광판 등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 CITS는 각종 안전 정보를 차량과 차량 그리고 인프라 간 뭐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실제로 센터 없이 현장 대응력을 능동적으로 높였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기사는 저희 구글 드라이브 신문 폴더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고 보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